한국 정부의 재해동포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재해동포 정책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해동포 정책 역사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냉전 시기 그리고 탈냉전 시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냉전, 탈냉전. 글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분들이 어떠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눠졌던 시기가 냉전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시작해서 소련이 붕괴하는 1991년까지가 해당됩니다. 탈냉전 시기라고 할 때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의 재해동포 정책 얘기할 때 냉전 시기 얘기합니다만은 냉전 시기도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방 후부터 소위 데탕트, 그러니까 냉전에서 어느 정도 화해의 기운이 오기 시작한 70년대 초반까지, 즉 45년도부터 72년 정도까지가 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데탕트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 72년부터 91년이 다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 시기, 첫 번째 냉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48년에서 71년, 72년 이때에 보면은 이 재해동포 정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재해동포라고 안 그러고 교포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재해동포 정책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냉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이민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소련 지역의 고려인들, 이쪽과는 연결이 아예 되지가 않았죠. 또 미국과도 관계가 깊었다 할지라도 동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민이 시작되고 있지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일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제일동포들의 법적 지위가 일단락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결 구도 속에서 일본에서 제일동포들도 총령과 민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단에 대한, 즉 제일교포라고 하는 민단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재해동포 정책의 중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 외교부, 예전에는 외무부라고 얘기했는데 교민과라고 하는 것이 1961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해동포에 대한 것이 첫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재외 국민으로서 국민의 개념을 넣기 때문에 교포들의 교육을 위한 교사 파견이라든지 재외국민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하는 재외국민 지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거죠. 지도위원회가 설치됐다는 것도. 그런데 이것이 해외 이주법이 1962년에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변모가 시작됩니다. 1962년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개발공사가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이라든지 독일, 아르헨티나 등의 노동 광부라든지 간호사 또는 농업이민,
선원 송출, 국제결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차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재외국민의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외무부 내에 영사국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광부 간호사가 많이 있는 유학생들이 있는 서독, 독일의 베를린에서 동베를린에서 동백림 사건이라는 것이 1967년에 발생되게 됩니다. 이 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외동포들의 국정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 국제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됐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냉전 시기의 두 번째 시기는 대땅뜨 시기입니다. 대땅뜨라고 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 닉슨이 당시 주계장막이라고 불렀죠. 중국을 방문했고 그 결과 76년에 수교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질서가 변하게 됐고, 이 시기는 군사정권인 박정희의 제4공화국, 그리고 전두환의 5공화국, 노태우의 6공화국이 해당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접근하고 수교를 되니까 중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만이 중화민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었는데 유엔에서 축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역시 긴장 완화라고 하는 대땅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회담이 열렸죠. 그렇지만 북한이건 남한이건 동시에 국내를 통제하는 그러한 독재적인 조치들이 나왔고, 남한에서, 한국에서는 유신헌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주로 중국 및 소련 지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 KBS에서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동포에 있어서의 범위를 조금 넓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점적인 것은 재외국민,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사교민국이 설치가 되면서 이 교민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전두환 정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서대땅뜨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헌법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외 동포 중에서 재외 국민에 대한 정책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재외 국민 정책이 법제화가 됐다. 그러면서 재외 국민 정책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정책이 수립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포정책이 수립되게 되고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라고 하는 1988년도부터 많이 변하게 됩니다. 1988년에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은 냉전으로 대립했던 미국과 소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국가들이 모두 참가한 최초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올림픽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노태우 정부는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하고자 하는 국제관계를 맺고자 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민족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북방정책, 즉 중국과 소련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포들을 한국의 재동포의 일부로 포괄하게 되는 조치가 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전 시기에 있어서의 동포 정책은 일본 교포에 대한, 제일교포에 대한 정책부터 시작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재국민에 대한 것, 그리고 선언적 의미로나마 재동포 일반, 외국적 동포를 포함한 북방 지역의 동포들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동포 정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이제 문민정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재동포 정책위원회가 신설되게 되고 또 재동포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동포 재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 이러한 것을 정리하고자 법제적으로 완비하고자 재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세계 한인의 날이 2007년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재외동포 개념을 생각하면서 세계 한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 즉 선거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그 당시까지 부여되지 않았던 재외선거, 이것이 이명박 정부부터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좀 더 재외국민 보호라든지 권익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재동포와 모국 간의 연대 강화,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재외동포를 모국 간의 동등한 지위로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사조력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적 전개는 처음에는 제1동포부터, 그 다음에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선언적 의미로 재외동포를 포괄하다가 이후 문민정부부터 재외동포 정책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영사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외동포들과 평등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